저는 지금 여기 토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토요일 오전, 아니지 금요일이지, 금요일 오전 서밋이라는 타운에서 일을 마치고 한 2시간 반 정도 일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오늘 하루 일과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일하면서 다니면서 또 운전하고 재밌어요. 예, 나름대로 차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저에 대한 걱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걱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세상에 걱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은 존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고, 나머지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다 과정에 불과한 건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는 뭐 지극히 이상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아무리 짧게 산다 그래도 줄잡아 요즘 같으면 뭐 70년 별일 없으면 뭐 좀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만 해도 아마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거니까 또 걱정할 일은 또 걱정해야죠. 어느 정도는 심하게 아닌 한도 내에서. 그러나 뭐 하여튼 제 걱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 또 걱정하지만 또 조국 우리 한국도 걱정을 많이 하고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쨌거나 수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됐고, 이제 그렇게 탄핵이 되면은 상원으로 이제 그 탄핵, 그걸 뭐 레졸루션이라고 그러나 뭐 케이스라고 그러나 그걸 이제 이관시켜서 상원에서 이제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상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뭐 그걸 갖다가 트라이얼 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 패널로 들어오는 공화당 멤버들은 이제 뭐 트럼프를 옹호할 거고요. 민주당은 또 이제 반대일 거고, 그래서 치열한 그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케이스를 그 하원에서 상원으로 보낼 때, 무슨 코트 매니저인가? 이런 거를 임명을 해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가 되겠죠. 왜냐면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하원을 될 텐데, 그 사람이 그 코트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2가지 건수에 걸려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거니까 상원에서 당신들도 잘 결심해서 자기들과 같은 처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것처럼, 구형 때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지명해서 보내려면은 그 상원의 그 상원 의장이 그 법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그 헌법에 구체적으로 뭐 몇 명으로 뭘 구성을 하고 뭐 절차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고, 탄핵을 가려면은 하원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더라도 상원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상원에서의
그 심사 방식은 일종의 법정 방식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펠로시 이 여자가 아주 영악한 여자거든요. 하원 의장 아주 그 걸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까지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바로 그걸 넘기지 않고 그 상원에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 블루프린트가 나와야 우리도 그걸 보고 뭐 코트 매니저를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을 선임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그냥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상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트럼프한테는 불리해지겠죠. 예, 조바심도 날 거고 그 양반 성격에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저 그 사람 아주 안 좋아하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템포가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못 참는 성격이니까 아무래도 뭐 데미지가 많이 가겠죠.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양반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하원에서 탄핵 방망이를 들겨 맞은 사람인데요. 최근에는 빌 클린턴이 탄핵이 됐던 사례고요. 근데 사실 빌 클린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어른이 장난친 거지. 그런 건데, 아이고야,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두 번째로 그 전에 클린턴 전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양반은 그 하원에서 탄핵 그 결정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사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지금 우리 그 양반은 닉슨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이 양반에 비하면은 참 성인 군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닉슨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상대편 대선 캠프에 그 도청을 했다는 거죠. 그 닉슨 대통령 선거본부에서 도청을 했고 그 도청 여부를 대통령도 알았고 그 도청의 산물인 테이프를 직접 들어보기까지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 건데 결국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비행과 범죄인지 비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스컨덕트라고 그래요. 여기서 미스컨덕트. 그러니까 직역하자면은 비행에 가깝죠. 그리고 그 내용을 더 따져 들어가면은 뭐 크리미널 오펜스에 해당하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리미널 오펜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어긴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이란 민주당 후보가 다음번에 유력하니까 요 사람한테 어떤 정치적인 그걸 좀 가해야 되겠다.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무작정 하면 뭐하니까 뭘 커버업으로 걸게 덮어 씌워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더티 비즈니스예요. 더티하지 않은 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런 건데 그 우크라이나 뭐 어떤 그쪽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이제 관련이 된 거죠. 뭐 기업인이라든지 뭐 정치인도 끼고 뭐 관리도 끼고 있겠죠. 뭐 해먹으려면 그런 거 해야지 뭐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라고 뭐 별 수 있나요? 그런 거지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과 관계되는 나라 또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의 그 사회 비리나 부정부패 그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뭐 가용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크림반도를 그 푸틴이 뺏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실은 나토가 성립된 이래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헝가리에 그 뭐 있었던 그 방공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몇 건 있었죠. 예. 체코의 자유민주화 시위 그거 저거 한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거에 준하는 상당히 심각한 오펜스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외교 관계는 상당히 그 안 좋은 게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그 양아치 같은 푸틴은 하고 그 지금 트럼프하고 무슨 뱃속이 맞았는지 뭐 스타일이 비슷하게 어울리는지 뭐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러시아하고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헌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좀 요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걔 좀 조사를 해라.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요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신이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1,000만 불인가 뭐 1억 불인가 그 러시아하고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도와주기로 한 그 군사 지원 예산이 군사 원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행정부에서 방망이 뚫고 국회도 방망이 두들겨 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유예시킨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근데 그게 뭐 한참 그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은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의회 예산국인가 뭐 그쪽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유예시키는 거는 그건 일리걸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야 그게 뭐냐,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면 뭐 그런 거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국가안보상 필요한 거를 위한 것이니까 뭐 국가안보상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국가안보가 아니고 뭡니까, 미국 외교의 하나의 작은 목표들이죠.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를 관거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국가의 이익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페시픽한 인터리스트라고 그러죠. 특정한 이익. 그 다음에 제너럴 인터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이익. 그러면 일반 이익이 더 급하고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특정 이익이 급하고도 소중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특정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의 침략 위협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미국의 외교 안보 이익이거든요. 안보 이익이 당연히 그건 특정 이익이죠.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러니까 일반 이익을 갖다 껍데기로 갖다가 앞에 포장을 씌워가지고 자기 정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흠집 내기를 하기 위한 거죠. 위해서 미국의 특정 이익을 갖다가 그냥 간과시한 거죠. 사이드로 밀어놔버린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거를 문제로 삼은 거고요. 공화당에서는 뭐 잘못된 거 없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대통령이 그 정도 못하냐, 뭐 그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선전이고 뭐 정치적인 모략이고 뭐 말하는 논조가 뻔해요. 그거예요. 뭐 딴 얘기 못해요. 자기도 속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 nobody is above the law.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여론이에요. 자, 사안의 성격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상황이 진행된 그 모양새로 볼 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관련된 건데 훨씬 위중하거든요. 리차드 닉슨 대통령 케이스에 비해서. 근데 사람들이 참 관대해요. 뭐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뭐 탄핵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뭐 이런 겁니다. 뭐 나이스하게 하게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말 그대로 나이스한 건가요? 사람들이 뭔가 판단의식이 굉장히 흐려진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른 건지도 생각 못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여론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뭐 대략은 양분이 돼 있는 건데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단 미국 경제 사정이 좋아졌어요.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닌데, 뭐 일단은 실업률 이런 숫자들이 괜찮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나라들 그냥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미국의 뭐 일반적인 그 워킹 클래스라고 그러죠. 미국의 워킹 클래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그 전망이 있기도 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일을 봐도, 잘못된 일을 봐도 잘못됐다,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미국만 그런가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신문에 가끔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한 50몇 프로 되고,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지지하는 숫자 참 막강하죠. 근데 지지하는 숫자만 막강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 숫자도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반대가 아니라 결사 반대예요.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도 결사 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민주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뭐 누군가를 뽑아 앉히고 하는 게 다 무슨 뭘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수당 소수당 떠나서 내가 다수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뭐 여기서는 뭐 절대 소수도 아니에요. 30%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제가 어떤 문제들이다 뭐 그런 걸 여기서 구구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능한 들어보고 수렴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서 힘의 대결로 하지 말고 실력 대결로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독선적인 입장에서 쓸면 안 되죠. 상대 진영을 무슨 뭐 친일파 잔당이니 무슨 뭐 유신도제 잔당이니 구시대의 무슨 뭐 유물들이니 뭐 늙은 노땅들이니 뭐라 그래, 똘박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수구 꼴통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완전히 희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노인들은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잘못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이고 뭐 무수리 같은 애 하나하고 잘못 불러다가 쓴 거 그 죄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또 나중에 탄핵을 시킨 것 같고 모자라가지고 검찰 시켜가지고 그거를 형무소에 잡아 쳐놓고 풀어주지도 않아요. 나는 그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복받기 어렵습니다.
복 받을 짓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뭐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 이 달리고 있는 길이 사실은 상당히 멋진 길인데 별거 아닌 또 말을 또 제가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방향을 앞으로 돌려서 좀 보여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역방향을 하고 제 모습만 한참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주말이니까 저도 일 끝내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라 봐야 저는 요새 뭐 딴 거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골치 아프고 귀 아프고 쉬운 말로 영양가 있는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대화에 맞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주로 책하고 뭐 성경책 제일 많이 보죠. 성경책 보고 책 보고 이렇게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시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제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앞모습을 찍으려면 또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운전 중이라 그거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삼가하고 하여튼 이만 촬영을 하겠습니다.